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가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41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학폭 재발률을 제로로 만든 것. 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배우러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매년 한 2차례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작년 봄에 조사한 자료가 이미 발표되어 있고요. 금년도 2023년도 조사 자료는 조사는 끝났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걸 한번 볼까요? 작년도에 이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굉장히 피해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전수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률이 한 80%가 넘습니다. 2013년에 2.2%가 피해를 봤다. 명수로는 숫자로는 9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6년까지. 2016년에는 2.2에서 0.9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2019년까지는 1.6%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터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줌 수업을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해 응답 건수가 0.9로 떨어졌고요. 2020년에 0.9, 2021년에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학교에 제대로 가게 됐잖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1.7%로 올라가서 54,000명이 피해봤다고 응답을 해줬습니다. 2023년에 이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교 급별로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알아서 잘 화해하고 잘 지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보면은 언어 폭력이 40%가 넘습니다. 41% 매우 높지요. 두 번째는 집단 따돌림이고요. 세 번째는 신체 폭력이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 폭력도 상당수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이게 만만치가 않죠. 단톡방에서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댓글로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를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방교육이죠. 둘째는 처벌입니다.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게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 그리고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서로 화가 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그거를 차이를 극복해내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핀란드에서는 제3자 교육, 제3자의 행동. 아이들이 좀 심한 말을 A가 B한테 했다. 그러면 B가 그거를 반박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지켜보고 있던 C가 제3자가 넌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나서주면 일이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제3자의 행동 수칙에 대해서 또 강조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네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방교육이고 둘째는 처벌이다. 학교 폭력은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되고 형사처벌해야 되고 기록을 해서 상고학교 입시에 불이익을 줘야 되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참 많아요.
가해자 집에서 쉽게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수긍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가해자의 피해자의 상처는 그 징계 과정에서 더 커지고 더 벌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5 정도 사이가 나빴다 그러면 정말 이거 나쁘다, 내가 왜 나빴냐,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하는 가운데서 또 이게 10으로 벌어지고 20으로 벌어지고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특히 그 학교 담임 선생님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처벌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커지면 부당하다고 또 학교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또 학교를 불신하게 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가면서 재판에서 또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다행히 경기도 안성교육지청에서 시도했던 방법이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5279 학폭지원단이라는 것을 2022년에 만들었어요. 학교폭력은 학교 단위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어떤 화해를 시도할 건 시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안성교육지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교육지청으로 신고를 하면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학폭 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5279냐고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서 친구가 되자. 오해, 이해, 그리고 79는 친구. 재밌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또 확대하자. 그래서 5279 화해중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했다 그럽니다. 작년에는 25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했고 금년은 35명이나 늘었는데요. 이 전문위원 중에서는 변호사, 경찰관,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들, 그럼 지역사회 유지들, 시의원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하냐? 신고가 들어오면 아주 즉시 조기에 양 당사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양 당사자를 분리해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그분들의 사정,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감정을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그럼 두 양 당사자가 만나보는 게 어떠냐,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대화를 하도록 주선을 하고 거기서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그리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서로 의논해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그것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접촉을 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또 역할을 해야 되고 교장선생님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또 갈등에 말려 들어가지고 어떤 피해자나 가해자가 왜 공정하지 못하냐, 왜 빨리빨리 하지 못하냐, 왜 또 좀 단호하게 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난처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안성교육청에서 직접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진 거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교육청의 학폭중재단에서 해결 건수가 2020년에는 275건을 이제 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73%는 화해로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만 학교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87.5%가 중재단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재발이 되지 않습니까? 재발 건수는 현재까지 제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 재발 건수가 17.5%나 됐다고 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갈등은 이렇게 서로 뭐 싸움은 뭐 일부는 이게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형사 범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범죄성의 학교 폭력은 또 범죄성의 학교 폭력도로 가려내야 되고요. 또 많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것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의 키는 뭐냐면 대화하고 협상하는 거다 이거죠. 대화하고 협상하는 거죠. 제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데요. 2004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내가 부당하게 회사로부터 해고가 됐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 억울하다, 이걸 풀어주세요 하고 대부분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부당하구나, 누가 잘못했구나,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결정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파악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51대 49, 52대 48 이렇게 서로 잘못한 것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누가 조금 잘하게 됩니다. 52%로 누가 조금 잘하게 되면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 승자로 판정을 해주는 것이죠. 49% 정도로 내가 잘못이 있는데, 49%는 내가 잘했는데 50%가 안 됐다. 그런데 그런 빵이 되는 거예요. 100% 잘못한 게 된다 이 말이죠. 야,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판정을 해줘도 승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들도 억울하다.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 가능하면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화해. 근데 화해의 키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사장님 요즘 회사가 참 힘드시죠? 어떠세요? 그럼 막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 종업원이 신고하시는 요 분이 지금 한 5년간 근무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5년 동안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뭐 잘했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여기서부터 화해의 실마리가 나오죠. 예. 또 근로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본인이 일한 얘기를 얘기해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뭐가 그 일에 재미있으세요? 막 이렇게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 좋은 일도 기억이 나오고 나쁜 일도 기억이 나오고, 특히 좋은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해를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당히 풀리더라고요. 네, 상당히 풀려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간의 차이, 또 화가 나는 걸 참는 거, 또 뭔가를 새로 뭐 이렇게 얻어내는 거, 이런 갈등 관리를 다루는 것이 앞으로는 삶의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이기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그 미래를 설계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대화라고 협상을 할 수 있고, 지금 기분 나쁜 것을 표출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그걸 잘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문화를, 시민 문화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계기로 우리 전체의 생활 양식이,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화해를 중재하다 보면 부모들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데,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된다. 임종철 평택 비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안성화해중재단에 참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